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책상 위에 놓인 두 번째 연구 노트. 그리고 그 옆에서 미소 짓는 장태석의 그림자.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이미 두 번째 노트를 손에 넣은 것일까? 진실은 여전히 두터운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세 번째 DNA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봉인된 시험관이 모두의 눈앞에서 열리고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자 황청석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진 씨와 두 남매 친자 불일치, 딸 소영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니라면 지난 모든 고통은 무엇이었나요? 아들 지우는 이를 악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다시 속은 건가? 또다시 배신당한 건가? 방청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두 번, 세 번 불일치라는데 이제는 믿어야지. 친부가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새아버지 장태석은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지. 너희는 내 자식이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난 결코 거짓을 말한 적 없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론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재판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세 차례나 불일치라면 더 이상의 검사는 무의미하다는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명자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모아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아버지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피가 수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정작 내 아이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그때 방청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에 지팡이를 짚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재판장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혈청 덕분에 아이를 살렸습니다.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의사는 30년 전 비밀 실험실에서 아버지의 혈액을 제공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희귀한 독극물에 중독된 어린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항체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침묵했지만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즉시 보도했습니다. 의사 아버지의 혈청으로 환자 살려. 친부 불일치 논란 뒤집히나 사람들의 반응은 갈라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나 최소한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사기꾼은 아니라는 것, 그의 피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 재판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국제인증기관에서 시료 채취부터 분석까지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모든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아버지는 팔을 걷었습니다. 흉터투성이 팔에 주사기가 꽂히고 피가 시험관에 흘러들어갔습니다. 남매도 차례로 체열을 받았습니다. 시료는 즉시 봉인되었고 법원 서기의 손에 의해 봉투 속에 밀봉되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 복도 끝에서 낯선 그림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흰 장갑 그의 정체는 장태석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과 따윈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이미 여론이 우리 편이라는 거지. 봉인된 시험관은 안전하게 옮겨졌지만 그 뒤를 따라 붙은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국제인증기관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DNA 검사. 채취부터 봉인, 운반, 분석까지 전 과정이 생중계로 송출되었습니다. 더 이상 조작도 변명도 통하지 않을 상황. 모두가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재판정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민 방청객, 언론 기자, 양측 변호인,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의 시선이 단 하나의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분석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검사 결과 한도진 씨와 두 남매의 DNA는 99.999% 친자 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은 폭발하듯 술렁이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였어. 30년간 누명을 쓴 거야. 아들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이 되돌아왔다. 이어 발표된 필적 감정 보고서. 분석관은 확대 화면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연구 노트의 글씨는 모두 동일 필체입니다. 감정 결과 한도진 씨가 작성한 것이 확실합니다. 방청석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던 음모가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기자들이 잇따라 속보를 송출했습니다. 친자 일치 확인, 연구노트 진짜 주인 밝혀져. 30년 만에 귀환 죽은 남자가 되살아나다. 새아버지 장태석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과 따위 여론은 내 편이다. 회사는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방청석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기꾼. 가짜 가장. 모든 걸 빼앗아간 자. 그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 최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피고 장태석은 연구노트 위조와 친자 불일치 보고서 조작, 그리고 증거 인멸 시도를 저질렀습니다. 강력한 형사 고발을 청구합니다. 재판부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 밖 수십 대의 카메라가 가족을 향했습니다. 마이크들이 밀려들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왜 침묵하셨습니까? 돌아온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람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석에서 차갑게 지켜보는 낯선 눈빛이 있었습니다. 흰 장갑을 낀 그림자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법정 뒤편의 작은 대기실에 모였습니다. 아들 지훈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딸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아버지는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워졌던 시간이 눈물 속에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있던 그때 법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재판 서기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재판부에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원고 측 어머니 명자 씨가 마지막 증언을 원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휘청이며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명자가 마지막 증언을 원한다는 말에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휘청이며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끝, 젖은 눈가, 그리고 마치 무너져 내릴 듯한 어깨. 어머니는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아이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남편의 연구가 탐나는 자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죽은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아이들을 살린다고 믿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만들었어요. 법정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매는 고개를 떨군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재판부는 긴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구노트와 혈청 발명자는 원고 한도진으로 인정한다. 특허권 일부는 환수하며 위조 DNA 보고서는 형사사건으로 이첩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언론은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이름 한도진. 사망 신고된 아버지 특허권 되찾다. 아버지는 법정 한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되찾아졌습니다. 판결 후 대기실에서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든 너희와 함께다. 딸 소영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더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제발 행복하길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욕심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가장을 파괴하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넘겨버린 당신이지만 내 아이들을 지금껏 지켜준 사람이니 모든 걸 용서하고 싶군. 하지만 같이 할 수는 없음을 당신도 이해할 거라고 믿소. 몇 달 뒤 바닷가의 아름다운 집. 새파란 파도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배경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연구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찢겨나갔던 표지 위에 굵은 글씨로 다시 쓰여 있었습니다. 발명자 한도진. 남매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표정. 30년 동안 무너졌던 시간이 이제는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속삭였습니다. 고생 끝에 드디어 보상을 받았다. 내 이름, 내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삶.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았다.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